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자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은 휴장이고요. 1월 1일도 당연히 휴장이고 1월 2일 10시부터 내년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의 매매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월요일 시황을 좀 올려드리고 관련 내용들도 뭐 꾸준히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을 해드렸는데 저 나름대로 좀 아쉬움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마지막 거래일은 마지막 거래일이고 네, 또 월요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미국 증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어디까지 갈지 계속 갑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물론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요. 아직은 상승 추세예요. 그렇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은 또 사실이기는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수 더 간다고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어요.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하죠. 이 S&P 500 지수가 올해만 30%가 올랐어요. 코스피는 1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한 3배 정도 올랐잖아요. 분명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 이익이 3% 정도 증가하는 동안 지수는 30%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언급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S&P 500을 끌어올렸던 게 뭐냐면은 반도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다 땡겼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땡겼는데 너무 많이 땡기긴 했죠.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실적이 아마 개선되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것보다 조금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은 어쨌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좀 중요하죠. 네, 미국 증시의 반도체의 거의 중심적인 지수고 또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후행적으로 꺾일 수도 있어요. 동행하거나 후행하거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 네이버 같은데 검색하셔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면 네, 미국 시장 꺾일 수 있다. 이렇게 그 염두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이제 지수가 추가 상승하려면 1단계 무역 협상을 일단 빨리 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1단계 무역 협상이 어쨌든 서명이 거의 된 것처럼 시장이 해석하고 있고 큰 변수가 없다면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죠. 근데 어쨌든 아직은 안 했어요. 네, 확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서명 안 했으니까 1단계 무역협상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는지 요걸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1단계 협상을 했다고 중국과 관계가 뭐 완전히 해소되고 뭐 끝나고 이게 아니죠. 2단계, 3단계 무역협상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중국과의 추가적인 협상 내용, 협상 시기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땡겨서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면은 지수 갈 거고 안 가면 안 갈 건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확실히 많이 올라가고 주가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라인, 그러니까 2200포인트에서 2250포인트 라인이 매물이 좀 강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를 아마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것 같고 이번 주는 아마 이 박스권에서 약간 갇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사실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코스닥은 최근 확실히 강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확 돌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스피 중소형주랑 대형주랑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상승폭을 코스닥 중소형주가 못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1월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작년 말에 나왔었던 대주주 양도성 회피 물량도 나왔고 그리고 내년 실적은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대형주 비중 축소, 중소형주 비중 확대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 중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를 보자면 주말에 FOMC 의사록 공개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은 어차피 금리 당분간 현재 유지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판단은 이전 대비 상향 조정되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채권 매입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가능성 뭐 이런 부분 시장이 좀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어떤 언급들이 있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IMO 2020인데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그 선박 규제인데요. 선박 연료에 황이 들어가요. 근데 선박 연료에 들어가는 황 함유량을 크게 제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다니면서 유해 물질을 자꾸 배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이제 크게 줄여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박들이 당연히 친환경적인 선박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박의 발주도 친환경 선박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친환경 선박 부분에서는 한국 업체가 강자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업, LNG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IMO 2020이 시행이 되면 한국선에서의 그런 발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가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수출이 이제 20일까지 실적이 발표가 됐고 12월 총체가 이제 1월 1일 날 발표가 되는데 수출이 좀 개선이 되려는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12월에 수출 감소폭이 좀 줄었거든요. 예상보다 많이. 그래서 1월 수출 지표는 아마 더 크게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수출주도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직 기대감 정도니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 성장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트레이딩으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가 끝나면은 내일이랑 모레가 휴장이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한산하겠죠.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 투자는 계속 익혀가면서 내성을 쌓고 굳은살을 배겨가면서 나에게 맞는 무기를 갖는 그런 싸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긴 싸움인데 나에게 맞는 무기만 잘 갖춘다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화수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